네,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세대가 어떻게 하면 잘 늙어가는 것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여기서 우리 세대란 누구냐면은 미래 채널 마이애프의 주 구독자분들 중에 젊은 분들 많이 안 계시거든요. 거의 3, 4, 50대 분들이세요. 자,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늙어갈지, 그리고 잘 늙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왜냐면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을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대신에 기존의 세대들이 사회 변화에 잘 맞춰서 적응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미래가 저는 굉장히 어두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가 잘 늙어가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40대, 50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인구수가 제일 많으세요. 넓게 보자면 30대부터 60대들까지. 이 세대들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도 다수를 차지하는 게 우리나라 미래 인구 구조이고, 우리가 걱정하는 초고령 사회에서 고령자의 정체가 누구냐? 바로 현재의 중년 세대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에서 우리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잘 늙은 다수의 고령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궁금증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의견을 여쭤봤어요. 우리 세대가 잘 늙는다는 건 뭘까라고 해서 의견이 달렸는데, 부모 세대와 달리 언론과 사회가 세뇌시키는 노예 시스템에서 눈을 뜨는 것이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건강 이야기 해주신 분, 그리고 호기심을 강조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불가능하겠지만 늙을수록 상대방을 더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기를. 나이를 먹을수록 내색이 뚜렷해지면서 만나는 사람 자꾸 재고, 선입견으로 보는 게 많아졌다고 하셨어요. 스스로 그걸 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고쳐지더라 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건 꼰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꼰대는 나이 먹었다고 꼰대가 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이야기 안 듣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타인에게 강조하는 사람이 꼰대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경계해야 된다. 자, 또 다른 분은 시대에 발맞춰서 문화나 새로운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불편함 없이 지내는 거, 이거 너무나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분은 몸이 건강해야 생각도 건강할 수 있다. 건강 얘기 다시 해주셨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열 수 있는 지각과 쓸모없이 떠들지 않는 현명함, 경제력도 중요하겠죠. 이분 재밌어요. 스타워즈를 보면 다양한 인종과 자연스럽게 지내듯 서로의 다양성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좀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사실 강의장에서 강사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미래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꼭 드리는 답변이 뭐냐? 저는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한국이 되는 게 제가 그리는 최고의 미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저랑 생각이 같으시고, 늙는 건 낭만이죠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먼저 구독자님 의견을 들어보기 전에 제가 정리한 내용도 있어요.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이거를 제일 먼저 꼽았습니다. 이해하고 경청하는 노인이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자, 이해하지 않고 고집만 부리는 다수의 노인이 있는 나라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자, 일단 이념 갈등 같은 거, 빨갱이라든지 이런 거 언제까지 가지고 갈 건가요? 자, 그리고 진보 보수의 정치 갈등, 무슨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정치 쪽으로 몰고 가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되면은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요. 지역 갈등, 비하 문화 가져갈 것이냐, 이 조그만 나라에서 참. 자, 특히나 전라도 비하가 상당히 많은 게 저는 안타깝게 느껴지고요. 참고로 저는 전라도 쪽과 뭐 관련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 지역 갈등이 묶여가지고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앞으로도 이런 대한민국을 원하시나요? 이걸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이냐?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해와 경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에 대해서 더 이해하는 방법은 뭘까? 아, 이거 참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건 이 방법이 있어요. 다중지성을 활용하는 겁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졌다 보니까 다른 사람 의견 듣는 게 너무나 쉬워졌거든요. 근데 안 들으려고 하는 게 문제지. 일단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반대 의견 찾아서 들어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유튜브라든지 뭐 블로그라든지 그런 걸 보더라도 나의 의견과 반대된 거 여러분들 보시나요? 저는 꼭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 거 상당히 저는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꼭 그리고 저는 댓글을 읽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은 내 생각과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유튜브의 반대 의견, 댓글에 나와 반대 의견을 보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잘못됐고 내가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은 공정하게 누구에 물어보면 좋냐? 바로 AI입니다. 챗GPT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클로바 X에게 물어보게 되면은
그 AI 시스템은 일단 편향적인 답변을 하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에 일리 있는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도 있고 상대방의 의견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된다면은 차라리 세상이 이해도는 넓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금의 희망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근데 너무 어려운 일이죠. 자, 그래서 조롱, 비하, 혐오 문화 끊어내기. 누가 먼저 본보기를 보여야 될까요? 자, 가장 효과적인 건 이 사람들이 바뀌어야 돼요. 조롱, 비난이 난무하는 곳, 국민의 대표부터 바뀌어야 된다. 이 정치인분들. 현재 뭐 30대부터 40대, 50대가 그대로 이 문화를 계속 앞으로 미래에도 가져간다? 너무 저는 미래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해와 경청이 저는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젊은 층에게 배려, 양보를 해줘야 돼요. 자, 과거는 젊은 층이 노인들을 배려해줬죠. 그래도 노인들이 소수였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노인들이 다수인 세상에서는 노인들이 젊은 층들에게 배려하고 자꾸 자신들의 이득을 좀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머릿수로 밀고 나가게 되면은 사회에서 이득이 있는 곳들은 다 자기네들, 기성세대들이 차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 그래프 보시게 되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령자가 중년, 청년, 유소년보다 계속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이들의 영향력과 투표권, 파워도 더 커지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인구 구조에서 1인 1투표권이라는 게 미래 젊은 층에게 정말 공정한가?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젊은 층들에겐 공정하지 않죠. 자, 그래서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논의를 할 때 만약에 기성세대들이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것들을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머릿수로 밀고 붙인다? 그럼 미래 세대들에게 그 부담이 가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1인 1투표권이라는 게 참 저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안타까운 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요, 자세하게 제가 사회의 소수를 차지할 미래 청년들과 그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라고 옛날에 올린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래 고령자가 된 우리가 나이로 젊은 세대들을 자꾸 누르려고 하고 머릿수로 젊은 세대들을 방해하게 된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의 미래가 아름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댓글에서도 있었지만 우리가 일단 돈이 있어야 돼요. 젊은 세대들에게 부담이 안 되려면은. 왜냐면 우리나라 지금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중년층이 탄탄하기 때문에 부양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하지만 부양 부담이 점점 커져가지고 앞으로는 OECD 가입국 중에서 일본보다도 부양 부담이 제일 심각한 나라가 되는 게 우리나라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너네들 돈 줘가지고 나 부양해줘. 우리가 어른이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제 노후를 잘 대비를 해 가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다행히도 상대적 빈곤율을 보시게 되면은 기존의 노인들과 지금의 세대들은 좀 다르다라는 거. 나이가 이렇게 젊어지면 젊어질수록 상대적 빈곤율이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그래프에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가구주 연령 집단별 가구 소득을 보시게 되면 누가 제일 많냐? 40대, 50대. 오늘 콘텐츠의 주인공들 우리들의 소득이 제일 높고 계속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행인 부분이기는 해요. 그나마. 자, 그리고 우리들이 또 지속적으로 경제활동도 계속 해가야겠죠. 그게 잘 늙는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은퇴를 하기에는 고령자 인구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회 변화에 잘 적응하면서 계속해서 경제활동도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노인들이 은퇴를 하지 않고 젊은 층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있을 수는 있긴 하겠죠. 자, 그래서 젊은 층과 일자리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겠지만 제가 이상적으로 늘 주장하는 것은 각자가 자신의 일거리를 찾아서 자신만의 분야를 개척하는 것, 그게 저는 사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 그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래 일거리들을 제가 소개를 많이 미래 채널에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경쟁하지 않는 일자리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미래 채널 일거리 검색하면은 미래 할 일들 제가 많이 정리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경쟁 활동을 할 때 변화 적응력 너무 중요하죠.
지난 1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세계대전이 있었고요. 우리나라 광복이 있었고, 냉전체제가 무너졌고, 마이카 시대, PC 시대, 스마트폰 시대, AI 시대. 세상의 변화가 빠를 테니까 당연히 그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역량을 개발해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잘 늙은 고령자의 조건 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자면 저는 늘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기성세대들의 변화 적응력이 너무나 중요하다. 자, 기성세대가 변화에 적응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까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기성세대들의 변화 적응력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인구 강의에서 너무나 강조를 드립니다. 저출산은 해결하기가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간략하게 어떻게 해야 잘 늙은 다수의 고령자가 될까에 대해서 썰을 한번 풀어봤는데요. 오늘은 제 생각들이 많이 담겨있는 이야기였고,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잘 늙는다는 것인지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의견 교환이 다양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